며칠 전에 그 왜 아내가 남편을 포박, 감금하고 아내가 남편을 강간했다. 바로 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남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요. 아내는 혐의를 부인하고 하는 것 외에는 알려진 내용, 그 이후에 알려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저희 YTN이 아내 측 입장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양측 변호인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오피스텔에 감금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지만 강간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남편은 포박당한 상태에서 여자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죄 성립을 주장하고 있고 아내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입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양측의 얘기가 첨예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여성이 처음으로 기소가 된 건데 아내 측이 이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소가 됐고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양측은 이제 또 검사 측 아니면은 피고인, 변호인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할 텐데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던 주장입니다만 남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이번에 YTN 통해서 처음 나왔는데요. 만약에 그 사실이 정말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강간이겠느냐. 강간은 적어도 아닐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에 대한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금치상 부분이나 강금치상 부분이나 강요죄는 사실 서로 양쪽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도 변호사분들도 하시는데 지금 사실 이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과연 남성이 부부간이지만 묶인 상태에서 과연 그 관계가 성립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 아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내 쪽에서는 남편이 결박을 풀어주니까 해유를 하면서 우리 서로 좋은 방법으로 지내자 하고 성행위를 요구를 해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사후에 어떤 이혼 소송에 관련된 그런 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진실이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증거로 채택은 안 되지만 양쪽 아내와 남편을 거짓말 탐지기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폴리그래프라고 해서 그걸로 밝혀질 수는 있지만 증거로 채택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하지만 결국 그게 정황상 증거로 받아들일 소지는 높기 때문에 결국은 평행선을 이루는 이 진술들이 그런 과학수사 기법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네, 성폭력이 참 이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이게 실제 내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내가 가해를 했다 안 했다 여부를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무고가 또 가장 많은 것도 성폭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사가 어려운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외부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나를 묶은 상태에서 어쨌든 말로 회유가 됐고 회유가 된 상태에서 이걸 풀어줬더니 성행위를 하자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진술이 사실 그 상황에서 좀 논리적 설명이 조금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건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까딱 잘못했다가는 정말 무고가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법을 것으로 이용해서 상대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부강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례적인 사건이 사실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일이 앞으로 법적 문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YTN 보도를 통해서 더 밝혀진 건데 뭐냐면 양측이 지금 서로 상대가 외도를 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 뒷바라지를 해줬다, 공부하게끔.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보면 서로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도 그 대목도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남성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묶었던 사람도
그 아내의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 여건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가해 여성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이죠. 받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니 전 남편도 사실은 다른 그 회사 내 외국 직원하고 예. 뭐 지금 이렇게 관계가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돈 문제도 지금 서로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뭐 해도 언론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러나 진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부 사이의 그런 엄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 대중에게 알려진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근데 좋겠다는 어차피 생각이 이제 드는데 형사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넘어갔으니까요. 예. 형사법적으로. 이게 결국은 아직 우리가 이전에 뭐 이혼에 관련된 얘기 나올 때 유책주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책주의로 갈 때 맹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끝까지 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부가 양쪽에 이런 사실들이 언론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불편한 일일 텐데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책주의가 가지고 있는 큰 맹점이라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 나중에 우리가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진술들이 굉장히 지금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서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지금 포박을 당한 상태에서 또 자기를 감금할 때 내연남이라고 인정하는 남성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물론 포박을 풀어줄 때는 그 남성이 이미 가고 없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남성과 자기 부인이었던 사람이 나를 포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도 아닌 거의 이틀씩 감금을 한 상태인데 과연 거기서 그 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과연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또 반대로 그 남자는 나갔다는 것. 네, 그러니까 나갔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심리거든요. 그런데 또 여성 주장은 남성을 풀어줬더니 앞으로 잘 지내자. 그래서 이게 성관계를 요구를 해서 자기가 받아줬다 하는 부분들이 도대체 정상적인 심리나 정상적인 일반적인 통념을 생각할 때는 전혀 양쪽 주장이 서로가 안 맞는 주장이거든요. 이제 그 내연 관계도 서로가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는 없는 거죠. 간단하게 전망 어떻게 네. 보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예. 또 반대로 보면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뭐 인정하고 자백할 것으로 보이는 감금이나 기타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요. 예. 문제는 강간죄 부분인데요. 그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판사가 합리적인 그런 그 의심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유죄의 증거를 통해서 유죄의 확신을 줘야 됩니다. 예. 과연 지금까지 검사가 가지고 있고 또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강간죄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할 증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참 근데 이게 하도 이 열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남녀 부부 사이의 관계, 남녀 관계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게 참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게 됩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